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안내 드릴 때, 오늘 제가 고향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방송을 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가지고, 좀 빠르게 복귀를 했습니다. 1시 반쯤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제가 그 매매에 참여를 해서 시장 상황을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뉴스들 쭉 그 검색을 하고, 그 다음 오늘 그 강했던 종목들 그날 강한 종목들이 따라 바뀌니까요. 강한 종목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됐기 때문에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고향에 그 장모님이 그 백신 접종하는 날이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이었는데요. 2차 접종이셔가지고 1차 접종 때는 그 읍사무소에 그 읍에 있는 어르신들 해당하시는 분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접종을 하셨는데 모든 여러 사람들 모여서 움직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집사람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한 9시 반쯤 그 하양에서 출발했는데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접종을 하더라고요. 그걸 모시고 갔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모셔드리고 점심 먹고 내려왔는데 부산 들어오니까 1시 반쯤 돼가지고 다행히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백신 접종하는 거 처음 봤는데요. 제 솔직한 그 느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대상이라서 화이자 접종이었고요. 가니까 입구에서 번호표를 뽑아주고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리고 휠체어가 구비가 돼 있어서 뭐 지팡이 짚고 다니시긴 하는데 그래도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시면 좀 빠를 것 같아서 휠체어에 모시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기본적인 문진표라 그러나요? 뭐 몸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작성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상담하시는 분한테 가서 상담하시는 분이 이제 건강 이상 유무를 간단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체크를 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신분증 확인하고 그 서류를 이제 그 기록했는 서류를 가지고 다음 칸으로 또 넘어갑니다. 다음 칸 넘어가니까 접종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칸 넘어가니까 또 저 상담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흰 가운을 입고 계신 걸로 봐서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상담을 하십니다. 한 번 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대충 그 질문을 던지시는 뉘앙스가 그 뭐 최근에 아픈 게 있는지 없는지 혹은 뭐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고령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제 돌려가면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을 대충 제가 들어보니까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럼 뭐 건강이 괜찮으시느냐 이제 아주 부드럽게 잘 해주셨어요. 뭐 아이고 사위분 뭐 듬직하시니까 농담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이제 그 상담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번호표를 받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니까 그게 칸이 투표할 때 이렇게 투표소처럼 칸이 나눠져 있는 칸이 한 8개 정도인가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주사 맞는 곳이. 그래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이제 그 번호 띵동 하면 이제 그 들어가면 그 간호원이겠죠 아마 젊으신 여자분이 그 왼쪽 팔에 어깨 약간 밑에 여기다가 이제 주사를 그 통 안에 주사기에 이게 액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걸 그 통 안에 아마 냉장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느낌이었고요. 꺼내 가지고 바로 주사를 주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라 그러고 이제 접종하고 그다음 이제 그 초시계 나오는 거 있죠. 타이머. 그걸 하나씩 주는데 15분짜리 타이머를 딱 작동시켜 갖고 이제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옆칸에 가면 의자가 쫙 이렇게 띄워져 갖고 여러 개가 쫙 있습니다. 그럼 접종하신 분들이 거기서 그 타이머 들고 15분 동안 거기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앞을 쭉 봤는데 119 구급대 쪽에서 나오신 분이 세 분이 그 세 분인가 네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 구급
응급 처치하는 이런 복장을 딱 해가지고 앉아서 이제 남자 한 분이 아주 유심히 이렇게 쫙 둘러보는 게 좀 믿음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증상이 나오면 바로 달려가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노란 조끼 입으신 분도 있었고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15분 지나면 이제 삑삑 울리면 그걸 반납을 하고 출구로 해서 이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는 그런, 제가 원래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저력이 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온 국민이 단결해가지고 협조도 잘하죠. 시키는 대로 탁탁탁 따라서 합니다. 제가 편의점 근무하면서도 그 10시 이후에 바깥 테이블에 못 앉는다는 게 이제 지시가 내려오고 나서 손님들이 뭐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드시려고 하다가도 지금 10시 이후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예 그러고 가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은 이제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은 편의점 앞이 아니고 바로 옆에 그 건물 계단 같은 데 앉아갖고 드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국민성이 정말 대단하다. 그 대한민국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데 아쉬운 점은 이번에 우리 그 나라에서 이제 정부를 꼭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이제 결정된 부분이니까요. 그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막 있는데 이걸 어느 곳에서 제대로 된 좋은 백신을 만들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좀 우리나라에서 같이 생산할 수도 있고 이런 점 때문에 그쪽을 주력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화이자하고 모더나 쪽을 조금 소홀히 했는데 의외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화이자 백신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판명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많이 못 구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백신만 많이 들어온다면 접종은 세계 최고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백신만 있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 오늘 그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순서적으로 착착착 넘어갔어요. 차례대로. 그래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쫙 해가 가니까 이쪽 쭉 물 흐르듯이 이제 쭉 지나가면 다 끝나갖고 밖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숫자의 접종자가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시스템은 돼 있다. 단지 화이자 백신을 얼마나 빨리 구하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오늘 소감이었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확진자 숫자입니다. 어제 511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430명대 나왔을 때 이거 확진자가 영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주말 효과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 나오는 숫자로 봤을 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내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7, 800명대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서울 경기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제주도 5명 이런 식으로 지방은 한두 명이었는데 지금 순서를 보시면 울산이 꾸준하게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제주도에서 지금 숫자가 16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적인 확산이 되고 있다.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특히나 울산 쪽을 중심으로 한 변이 바이러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 부분이 솔직히 좀 겁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울산, 부산 같은 건이죠. 경남 이쪽으로 해서 퍼지면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에서 접종하려고 그러다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화이자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90% 이상 효능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결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한 30% 정도 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려고 주문해놨다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효과가 없으니까 접종 하나만 하겠죠. 접종 다 하고 나서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그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 지역은 변이 바이러스가 한 30% 이상 된다고 나온 것 같고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그 빠르게 전파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속도가 빨리 이제 많이 증가하겠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나 혹은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별로 없다. 이 만드는 방식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균에서 뭔가 뽑아낸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게 아스트라제네카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만드는 mRNA 방식은 그 코로나 균에서 뽑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제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데 주워 들은 이야기로 사람 몸에 어떤 그 신호를 mRNA 그 방식의 주사가 신호를 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몸에서 코로나 균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항체를 그 발생시키게 하는, 쉽게 말하면 뭐 전기 충격쯤면 사람이 몸에 이상 변화가 생기듯이 mRNA라는 그 어떤 구조 방식이 이게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백신인 것 같아요. 앞으로 백신은 전부 이쪽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기존은 그 균이 발견되면 그 균에서 뭔가를 항체를 뽑든지 뭘 뽑아가지고 그 균을 반쯤 죽여가지고 그걸 몸에 집어넣어서 그 균을 이제 그 균에 저항하는 항체가 몸에서 만들어지도록, 이게 이제 뭐 감기라든가 기존의 백신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중국의 백신 시노팩이나 러시아 백신이 다 그쪽이라고 보는데, mRNA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몸에 투입한 그 성분이 그 코로나 균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몸에 신호를 주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의 그 화이자 백신은 효과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 접종이 거의 다 되고 나서 지금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나옵니다. 8명, 10명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부럽습니다. 화이자를 다 접종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반포였습니다. 전부 화이자로 다 그 접종을 했고, 미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뭐 3천만 명분인가 다른 나라에 주겠다고 인심 쓰듯이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효과 없으니까 그냥 던진 겁니다. 이거 화이자 그 전부 다 저거 나라 그 미국에서 다 접종하고,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다른 나라로 인심 쓰듯이 이거 너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던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화이자 백신을 얼마나 빠르게 접종하느냐. 미국이 지금 확진자가 오늘 충격적으로 많이 줄었죠. 2만 명대로 줄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화이자 백신이 그걸 뭐라 게임 체인저라 그러나요? 코로나 백신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백신이 아닐까 싶고, 우리나라는 지금 좀 그 기로에 서 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계속 열심히 해갖고 지금 구매를 해서 한 3분기쯤 되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들어오기 전까지 그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얼마나 막느냐,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정부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백신 안 구하고 뭐 했노? 뭐 이런 식의 비판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뭐 정치해갖고 정권 잡고 싶은 사람은 현 정부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벌떼같이 달려 들어갖고 백신 안 구하고 뭐 했노? 뭐 이렇게 돌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과거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잘못한다고 막 욕하기 전에 그 협력할 건 협력하고 같이 이렇게 단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성이 이상하게 상대방을 흠집 내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저돌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이거. 그래서 조금 이거 마음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이번 정부 때문에 제가 많은 점 드린 게 아니고 언젠가는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젊은 세대들은 좀 바꿀지 모르겠는데, 젊은 세대도 솔직히 잘 못 믿겠습니다. 남자 여자 갈라갖고 싸우는 거 보면 이것도 계속 뭐 제가 보기에는 근본 우리 그 한국인의 피 속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담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4분 동안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대놓고 또 손놀이 낮에 뭐 주식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쓸데없는 소리 하나 그러고 공격하고 싶은 사람이 막 벌떼같이 공격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게 그 한국인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공격하는 것보다 과거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못 간 거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그 머리를 맞대 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3분기 이후에 들어온다니까, 들어올 때까지만 어쨌거나 좀 더 잘 참으면서 막아보자, 확산하는 것을. 이걸 전 국민한테 좀 그 설득을 하고 사정을 해가지고 그
격리돼 갖고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술 못 먹고 해갖고 힘든 거 다 알지만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 상태로 놔두면 밤늦게 몰래 문 닫아놓고 술 먹고 지금 개판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우리 국민성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여당 야당 떠나서 모든 정치인이나 모든 그 언론들이 앞장서가지고 9월달까지만 어쨌거나 좀 참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를 해갖고 퍼지지 않도록 이 변이발에서 퍼져갖고 쫙 퍼져갖고 확진자 뭐 그 1000명 넘어가고 10,000명대 가버리게 되면 백신 들어갖고 그 초토화돼 버리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이 단계를 해가지고 화이자가 들어와서 접종이 다 될 때까지 게임 체인저가 들어와서 완전히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만이라도 전부 다 그 각자 좀 더 참고 인해서 퍼지지 않도록 이 변이발에서 퍼지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심각할 것 같습니다. 좀 그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백신 접종하는 과정에서 보면서 대단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500명대에서 잘 커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강했던 종목을 보니까 그 갔다 와서 제가 대충 보니까 이 알루미늄 가격이 37개월 최고치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폭등하니까 알루미늄을 취급하는 종목들이 다 급등했어요. 이러면 알루미늄 붙는 종목 올라갔고요. 대호 AL 이런 종목 지금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종목 설명을 딱 보시게 되면 실적 있다 보시면 괜찮게 나오죠. 대호엘 이게 그 열차에 그 알루미늄 있죠. 그 기차 타보시면 기차 안에 거기 대부분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이 그런 쪽에 그 기차 만들고 갈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걸로 그래 철도 관련주로 분류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보시면 알루미늄 코일 판재 뭐 딱 나오잖아요. 전부 이런 종목들입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이 조일 알루미늄 뭐 알루미늄 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름 이상한 뭐 PJ 메탈 이런 종목도 들어가 보면 다 알루미늄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하고 관계되는 종목들이 오늘 급등했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주들이 최근 상당히 좋은데요. 이 중에서 특히나 알루미늄하고 관계되는 종목들이 37개월 최고치니까 3년 내에 최고치로 급등했으니까 가격이 급등했다 해서 이 부분으로 해서 오늘 그 철강 관련주 중에 특히나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휴마시스가 또 오늘 제가 가진 종목이라서 뉴스 봤는데요. 휴마시스가 그 갑자기 쭉 뼈올리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분봉으로 보니까 여기. 그래서 이게 무슨 뉴스인가 싶어 찾아보니까 코젠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 이거 아마 비상장인 것 같아요. 인도발 변이를 포함해서 12종 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답니다. 여기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크죠. 이게 최초라고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던데 인도발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도 주변국으로 확산이 엄청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그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휴마시스가 왜 급등했느냐고 보니까 작년 11월에 코젠 바이오텍하고 진단키트 사업 제휴를 위한 MOU를 체결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협력해갖고 뭐 잘해보자 이런 쪽에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젠 바이오텍 뉴스 뜨면서 휴마시스가 관련 회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단키트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시면 휴마시스가 최근에 자가진단키트부터 해서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뉴스 없었으면 더 밀렸을 수도 있어요. 그 매도 압박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보시면 어제 여기서 끝났는데 또 밀렸죠. 그러니까 계속 밀어갖고 이제 와 영 뭐 진단키트 끝이다. 왜냐면 미국이 확진자가 확 줄고 있기 때문에 액세스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확진자가 줄어드니까 1분기 때 실적 아무리 좋아도 코로나 끝나버리면 2, 3분기 때는 이제 어떡할 거냐 이걸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미래에 대한 그 판단으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밀리고 있었는데 휴마시스가 운 좋게 이건 정말 운 좋았다고 봅니다. 코젠 바이오텍 뉴스 나옴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들어올렸고요. 여기서 이제 상당히 그 접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재성 뉴스로 해가지고 이 정도 뉴스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뭐 진단키트 개발 이 정도 했으면 이 종목이 상장해서 했으면 상한가 바로 꽂혔을 겁니다. 근데 이게 MOU 체결 이렇게 되니까 한 달이 걸치니까
급등하는 이 힘에 진단키트가 끝났다는 그 매도하는 매도자들의 매도 세력들이 이거 눌러갖고 털어먹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호재 뉴스 뜨는데도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눌러갖고 확 빼갖고 이 정도 떨어지면 여기서 받아먹고 끌어올리려고 지금 누르는 중인데 갑자기 돌발 뉴스가 떠갖고 이걸 들어올려 버리니까 누르던 애들하고 들어올린 애들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오늘 엄청난 접전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상당히 심각한. 근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약간 들어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지 않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조금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어차피 뭐 어제 비중을 줄여놔가지고 현재 200만원치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갔으니까 양봉 나왔으니까 어제도 안 팔았는데 오늘 팔 일은 없죠. 그래서 지켜보자 이러고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더 진정이 되는 확산세가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미국 이런 쪽으로서 확진세가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손절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줄어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이 9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끝났다고 보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것이,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화장품 관련주요. 오늘 세화 PNC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급등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관들이 한 번씩 건드리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잉글우드랩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미국 쪽에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주 쪽에 색조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 수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가장 좋은 종목인데 이걸 지금 언제 들어가야 되나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계속 여기 지금 좀 밀려가지고 5일선 쪽으로 내려오면 잡아주면 좋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잡을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도 잉글루드랩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츠 환불도 보시면 지금 잠깐 들어올리는 것 같죠.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줄어들었을 때 이게 이제 시진핑 방안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츠 환불부터 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 확진자가 지금 줄어든다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잉글루드랩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이건 계속 노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내려가고 5일선하고 좀 부딪히는 위치에 오면 그때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화장품 관련주 이런 식으로도 연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지수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요.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짧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제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오늘 두서 없네요 진짜. 해외 증시 안 했네요.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원자재 가격 급등 소식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대형 기술주가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이 확 줄어가지고 고용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100만 명 고용될 줄 알았는데 26만 명밖에 25만 명밖에 고용이 안 됐기 때문에 고용이 완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어제 지난밤 말고 그 전에 반응한 게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호재로 보고 나스닥을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근데 어제 방송할 때 제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고용 때문에 금리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고용은 고용이고 금리 인상은 물가 인상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물가 쪽이 더 중요한 부분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생기게 됐을 경우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기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준은 물가 인상되는 부분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거 못 막으면 경제 공황이 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는 과열되면 안 시켜주면 폭락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대공황 오고 이런 게 전부 다가 조정 기능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계속 상승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폭락해버리는 이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막아주는 게 연준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금리를 인상시켜갖고 돈을 회수합니다. 회수하면 이게 진정이 되거든요. 시켜줘야 폭락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경제 공황이 안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기면 물가가 급등하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알루미늄 가격 37개월 최고치 나오듯이
원자재들이 급등한다는 얘기죠.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경기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기니까 제가 어제 방송할 때 꼭 이 말씀 드렸어요. 물가 상승 우려감이 생기면 고용이 안 좋더라도 연준은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금리 인상한다는 우려감이 생기면 증시는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증시는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거의 뭐 진정되고 나서 다시 올라갈지는 몰라도 적어도 금리 인상 소리 듣는 순간에 대부분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무조건 던지고 봅니다. 반대로 주가가 폭락해갖고 경제가 안 좋았어. 전 세계 경제가 망할 것 같다 해서 주가가 바닥일 때 금리가 내려간다는 소리 딱 듣는 순간에 무조건 올인해야 됩니다. 이 코스트라 선생님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금리 인하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뒤도 돌아보지 뭐 무조건 올인하라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만큼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저께 뉴스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물가가 상당히 심상찮게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식료품, 전 세계 식품 올라가는 거 다 들으셨을 겁니다. 식료품부터 해서 원자재까지 올라가니까 전부 물가가 너무 올라갔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해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가장 타격받는 게 대형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2.55%확 빠져버린 거예요. 다우는 거의 안 빠졌는데 나스닥이 급락하는 현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제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보면 고용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늦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어제 말고 그 전날 지수가 상승했는데 이걸 다시 해석해가지고 고용이 안 좋아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금리는 물가 인상 때문에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악재가 합쳐지게 되면 엄청나게 큰 악재가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게 바로 그 점이었거든요. 어제 방송할 때 해외 증시가 나스닥 보시면 반등하긴 했는데 이게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이 조정 받고 나서 바닥 찍고 상승으로 턴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볼 것이냐 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이건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다시 꺾여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증시 코스닥 설명드리면서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꺾여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내려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때 괜찮지 싶은 종목으로 보유를 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장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수가 꺾인다면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종목 3개를 잡았는데 그 중에 휴마시스 이건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호직성 뉴스 터지는 바람에 그랬고 그 다음 티플렉스 보시면 안 내려오고 올라가죠. 포메탈 보시면 안 내려오고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제 지수가 빠질 때 강하지 싶은 종목으로 포진을 했고 그런 덕분에 지금 오늘 지수가 빠졌지만 제가 가진 종목은 플러스가 돼 가지고 오늘 아까 장고 보여드렸나요? 오늘 이것도 안 보여드린 것 같다. 지금 방송 저 기억이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안 보여드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락가락 하니까 오늘 장고가 963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플러스 19만 원입니다.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1000만 원 위로 올라가면 자꾸 배팅하는 리듬이 깨져가지고 200만원 인출을 했습니다. 해서 이 계좌에 있는 돈을 1000만원 밑으로 낮춰놓으면 어쨌거나 알뜰하게 해가지고 위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한 700 정도 내려가면 끌어올리니까 그래서 미리 인출을 해버렸습니다. 빼버리면 이게 다시 100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100, 1200 가면 또 인출을 해갖고 이쪽으로 통장에다 돈을 모아가지고 적금 넣어놨습니다. 적금 넣어가지고 이거 한 1000만원 모으면 그때 가서 이 1000만원을 다시 꺼내갖고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새 출발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빼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끝까지 손실 났고 오늘 드디어 플러스로 19만원 이렇게 해서 수익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이 수익 전환했던 게 제가 시장이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하고 내려갈 때 괜찮지 싶은 종목으로 포진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다. 오늘 손실이 안 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은 종목 중에 티플렉스 이 종목을 오늘 1시 반에 들어가고 조금 지켜보다가 얘를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원래 200만원 있었는데 오늘 티플렉스 100만원치 추가 매수를 딱 하게 됐습니다. 4135원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왜 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와서 봤을 때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또 5분봉인데요. 제가 차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보시면 앞쪽에 이 전고점이 어제 고점이 여기죠. 그럼 일단 여기를 일단 선을 한번 꺼보는 겁니다. 대충 한 이 정도 선 되겠죠. 오늘 아침에 상승하려고 돌파하려고 시도하다가 두드려 맞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또 올라가다가 또 맞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한 번 맞고 떨어지고 두 번 맞고 떨어지고 세 번 맞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왔을 때가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래쪽으로 가버리면 끝인데 만약에 위로 턴해갖고 올라간다면 네 번째는 돌파된다는 이런 또 제 나름대로 이 미신이라 하긴 좀 그렇고 경험상 세 번째까지는 꺾여서 내려갈 수 있는데 네 번째 도전해갖고는 거의 돌파하더라 하는 게 이제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고 제가 왔을 때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4,135원에 매수했는데요. 이 선에서 여기쯤에서 샀던 것 같아요. 위로만 올라가면 여기 두드리기만 하면 뚫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다 100만원치를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눌렸다가 마지막에 순식간에 확 당겨 올려갖고 돌파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 위로서 끝났기 때문에 저항대를 뚫고 지금 딱 끝나가지고 일봉으로 봤을 때 그림이 나쁘지 않은 그림이 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약간만 위로 올려주면 저항대가 최근에 있는 저항대 이 저항대는 좀 더 높은 곳이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안 많죠. 사람들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선 앞쪽에 있는 최근에 요 저항대 이 정도를 뚫어서 만약 위로 올라가면 탄력만 받으면 위로 쭉 빼올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T플렉스는 또 좋게 봤던 것이 알루미늄은 아니지만 얘는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 봉강 이래갖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니켈인가 그쪽도 취급하는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얘가. 근데 스테인리스 봉강하니까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나 제가 봤을 때 그놈인 것 같고 알루미늄이 최고가라는 얘기는 알루미늄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갖고 최고가 아니고 국제 철강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 중에 알루미늄이 지금 오늘 주목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알루미늄이 비싸다는 얘기는 스테인리스도 비쌀 것 같아요. 이게 보진 않았지만 다 똑같이 올라가겠죠. 한 놈 올라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스테인리스니까 알루미늄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게 또 내일 상한가 들어가긴 좀 그렇겠죠. 그럼 이제 알루미늄 다음에는 스테인리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매수세가 올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다 같이 올라가는 중이니까 원자재 급등 중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테마에도 맞지 않는가 싶고 그리고 지수가 꺾이면 또 인버스 쪽으로 해가지고 지수 하락할 때 이거 미중 간의 갈등 히토류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히토류로 가게 되면 솔직히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그때는 유니온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근데 T플렉스는 그것보다는 알루미늄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묻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림 보시면 딱 이렇게 돼 있으면 단일가 한번 볼까요? 올라가죠. 단일가에서도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더라도 얘는 별로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량주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거는 오늘 안 봤지만 볼 필요도 없죠. 거의 반도체 이런 거 보면 다 죽습니다. 이거 지수 꺾여고 코스닥이 꼬라박는데 반도체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죽고 다 죽는데 테슬라가 죽고 하고 있는데 반도체 올라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데 원자재 이런 거는 다르다는 얘기죠. 지수가 꺾여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모양도 괜찮았고 그래서 오늘 100만원치를 더 잡았습니다. 일단 괜찮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잡았고요. 그 다음 포메탈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약간 의외였어요. 이 대하TI가 강하게 올라갔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거 남북경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북경협주가 괜찮은 종목들이 쭉쭉 나왔습니다. 올라가는 거 아난티도 올라갔죠. 특히나 대장인 대하TI가 이렇게 움직이고 대오의 AL은 이거 알루미늄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얘는 빼겠습니다. 빼고 대체로 보면 대하TI까지 올라가는 걸로 봐서 뭔가 있겠다 싶어서 뉴스를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좀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대충 그런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새로운 대북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걸 북한에다가 우리 이렇게 하려고 니 한번 봐봐라 이랬는데 처음에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뒤에 가서 우리 한번 볼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라고 한 게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이렇게 진행해 가려고 한다.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좋다는 뜻이 아니고 검토해 볼게 이런 뉘앙스로 이제 살펴보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강한 거부는 아니니까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해도 남북경협주는 미리 뜹니다. 그래서 떴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러니까 물밑 접촉해가지고 그 북미 간에 대화를 해가지고 대화해서 그 대화장에서 파토가 나더라도 대화를 하겠다 하는 그 순간에 경협주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오늘 대화티아하고 남북 경협주들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반대쪽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쟁 관련주가 어떻게 되느냐 건데 빅텍이 죽죠. 이렇게. 그 다음 휴니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스페코도 내려왔죠. 그럼 이거 전쟁 관련주가 내려가니까 폼메탈도 죽어야 되는데 얘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들어올리려는 힘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폼메탈 잡을 때 이 종목은 그 충청 대망론 윤석열 관련해서 정책 관련주 이런 쪽으로도 좀 묻어갈 것 같고, 그 다음 얘가 하고 있는 게 티플렉스하고 좀 비슷합니다. 보시면 그 단조 산업이죠. 선물 녹화 갖고 뭐 만드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자동차, 그다음 방위산업, 조선, 뭐 석유화학, 의료장비 다 나오죠. 요즘 잘 나가는 거 전부 다 들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그 부품을 공급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얘를 잡았던 것은, 얘하고 티플렉스를 잡았던 것은 지수가 꺾이더라도 혹은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도가 적다. 대신에 지수가 급등할 때, 경기가 호황일 때는 오히려 거꾸로 꺾일 수 있어요. 이게 인버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잡았는데 운 좋게 이것도 출발은 아주 안 좋게 출발했던 것 같아요. 어제 여기서 끝났는데 갭으로 떨어져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땡겨 올렸네요. 그래서 땡겨 올려갖고 위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어제 방송할 때도 그걸 말씀드렸는데 거의 앞쪽에 있는 고점대 있기 때문에 요거 벗겨갖고 위로만 조금 밀어 올리면 주봉으로 딱 보면 거의 최고점입니다. 제가 줄 거는 이 자리만 넘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월봉으로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위에 이쪽이 좀 있기 때문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전쟁 시즌인가 봅니다. 빅텍? 이때쯤인가요?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직은 어쨌거나 일봉으로 봤을 때 돌파하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얘는 100만원치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이 좀 두서가 없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 왜냐하면 제가 봤던 것이 제가 내려간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 꺾일 때 이때쯤인가 방송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추세가 만약 꺾여갖고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면,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 때는 조정을 받아도 들어올립니다. 밀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락 추세라면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까지를 1파로 보고 빠졌는데 들어올리는 요 정도에서 못 들어올리고 뒤로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뒤로 밀려갖고 이 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다음 내려가는 위치는 여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충 여기서 빠진 만큼 더 빠지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920선 혹은 재수 없으면 한 여기까지 900선까지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은 쪽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이 부분은 아주 그 주식에는 증시에는 치명타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분위기가 원자재 가격 상승만이 아니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료품을 비롯한 이런 그 물가, 생활 물가에다가 원자재까지 올라가니까 경기가 살아나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것까지 합쳐지게 되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 박히죠. 돈은 계속 풀고 있으니까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더 빠질 수 있는 나스닥 한번 볼까요? 그림이 안 좋죠. 지금 여기서 빠지고 제대로 못 들어올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도 지금 여기까지를 봐야 됩니다. 적어도 목표치를.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당분간은 좀 아래쪽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은 대체로 지수 꺾였을 때 이게 많이 빠지면 제가 가진 종목도 같이 빠집니다. 그때는 손절해야 됩니다. 모두 다. 현금이 최고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가진 종목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무너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티플렉스 지금 상승 중이고 포메탈도 상승 중이고 휴마시스 이거는 1.6%는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일단은 확진자 숫자는 목요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확진자가 죽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계획이 없던 좀 일을 빨리 보고 들어오는 바람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제 제가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걱정스러워서 조언해 주시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분 마음 잘 압니다. 오래전부터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힘들 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투자하는 사람이 그 스타일이 다 틀리다고 봅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일반 제가 한경와우 TV의 전문가들을 하는 방송을 예전에 옛날 십몇 년 전에 주식할 때 그 방송 들으면서 했었어요. 전문가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종목 막 열심히 막 따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방식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림 그려가지고 상바닥이 대가 어떻게 해갖고 뭐 짝대기 줄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줄 튕가 가지고 여기 오면 사고 여기 오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들 걸 제가 왜 안 좋아하느냐면 미리 다 정해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마시스 같으면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차트 전문가 같으면 대충 이렇게 딱 줄 거 놓고요. 이 선을 이틀하면 손절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럼 딱 했을 때 대충 지금 자, 어제 이탈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차트 전문가들 관점에서 봤을 때 어제 여기서 손절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이 손절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했거든요. 추가 물타기 해갖고 올라갔을 때 떨어갖고 손실을 줄였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이렇게 밀릴 때, 이거 제가 호가창 어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합니다. 어제 장 끝날 때쯤, 이때쯤 보시면 계속 버티고 있다가 여기서 쭉쭉쭉 내려가고 요 선 딱 깨지니까 확 던져버려요. 전부 다 사람들이. 여기서 확 빠질 때, 이때 심리적으로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도 이것 때문일 거예요. 이 선. 앞쪽에 있던 저점선, 그러니까 오늘 것까지 봐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리지만 여기서 딱 봤을 때 요 저점인데 요 저점 깨는 선이기 때문에 줄 딱 꺼놓고 있다가 요거 깨져갖고 내려가면 이거는 무너졌다 이제 밑으로 쭉 빠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손절을 우르르 해버리니까 순식간에 이게 손절하는 힘으로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를 노리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막 던지는 걸 그냥 밑에서 받아버리면 아주 사게 받아가지고 땡겨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땡겨 올려버리니까 저도 여기서 추가로 매수해갖고 여기서 일부 정리해갖고 이렇게 손실 줄이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빠졌는 이건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코제스 뉴스 때문에 올라갔지만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차트로 보고 하는 이 방식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다고 보여요.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 이 선이 깨질 때 손절이 됐었어야 된다고요. 어제 같은 경우 여기서 이 선을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손절 타임이 돼갖고 이거 무너질 때 아마 대부분 사람이 던졌을 겁니다. 이게 길게 빠졌을 때 여기서 손절하다가 들어올리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오니까 놀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확 던졌을 겁니다. 이렇게 손절 다 끝나고 나서 올라가 버리면 꽝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제 나름대로 방식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 중에 차트 전문가들이 보는 보시고 난 그쪽이 맞다 싶으면 그쪽에 맞추시면 되고 제가 하는 거는 시장 전체 흐름을 보고 코스닥이 여기서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기서 이제 뒤로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방송을 하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또 반대로 또 이거 지금 조정 끝났으니까 올라간다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여러 가지를 듣고 본인 판단을 해갖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 저는 그 부분 중에 하나를 그냥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러다가 내일 또 급등해버리면 제가 또 할 말이 없겠죠. 없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렇다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안타깝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좀 잘하고 있죠. 큰 손실은 아니고 지금
3, 4월 잘했고 5월달에 지금 조금 주춤하는데 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다시 번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긴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녹화를 했는데요. 이것으로 해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듭 댓글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